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의 쌍꺼풀 수술, 그러니까 중년들의 쌍꺼풀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상안검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수와 중년 이후에 하는 상안검 성형의 목적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른들의 쌍수죠. 어른들의 쌍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앞에 뭐가 처졌다, 눈이 처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눈 자체가 처졌다기보다는요, 눈 중에서 눈 앞쪽에 피부가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나이 들지 않더라도 쌍꺼풀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가 살짝 눈앞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피부가 위쪽에 이렇게 접혀서 눈앞을 가리지 않아요. 네, 속눈썹이 이렇게 다 완전히 보이죠.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요, 피부가 쌍꺼풀에 의해서 접히지 않으니까 일부가 눈앞을 가린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눈을 덜 뜨는 게 아니라 눈은 뜬 상태에서, 이 안쪽에 눈은 지금 한 이 정도까지 뜬 상태에서 그 앞쪽으로 피부가 약간 덮인 거죠. 이게 왜 이런 무쌍이 눈앞을 이렇게 피부가 가리게 해서 눈을 적게 보이게 할까? 그게 사실은요, 이 무쌍은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모자처럼 말이죠. 눈앞을 이렇게 살짝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면서도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도 눈이 잘 보호가 되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모자의 챙처럼 이 앞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래서 뭐가 날라오면 막을 수도 있고, 또 눈 앞쪽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죠. 이렇게 얼굴에 모자의 챙이 그늘을 만들듯이 이렇게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의 이 쌍꺼풀이 없는 현상은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진 거거든요. 눈 위쪽이, 그치만 이제 약간 처진 그런 이 무쌍에 의한 처짐은, 이마를 움직이면서 가볍게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무쌍은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고, 이때 처진 정도는 보통 이마를 움직여서 쉽게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처지게 되면, 무쌍이든 아니면 쌍꺼풀이 있든 없든 간에 나이가 들면서 처지게 되면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쌍에 의해서 처진 정도는 이마를 조절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면은 이마의 주름이 늘어나죠. 이마의 주름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마 근육을 많이 쓰셔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부분은 쌍꺼풀이 없어서 무쌍이라서 처지는 그 피부 처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요, 눈만 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들어서 처진 경우에는요, 보시면은요, 여기 주름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도 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쪽으로도 처지고요. 눈의 바깥쪽도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지는 부분이 미간, 그리고 눈꺼풀 중앙, 그리고 눈꺼풀의 바깥쪽, 이 부분에 모두 다 처지는 거죠. 이 주름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죠. 눈에 생기는 주름은 이제 없던 쌍꺼풀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좋아하는데, 사실은 없던 쌍꺼풀이 생긴 게 바로 눈이 처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은 처졌는데 눈꺼풀은 속눈썹에 의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그 사이가 살짝 접히는 상황이 처짐의 처짐의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피부가 처지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지만,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말이죠. 이 상안검 성형, 이 눈 처짐 수술하시고 나서 나 안검하수가 생겼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검하수가 아니죠. 안검하수가 아니라 피부 이완이에요. 그래서 안검 피부 이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냥 안검하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 앞쪽에 코 위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처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눈꺼풀 피부만 처진 게 아니라 이마 전체가 처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요. 눈을 덮는 피부가 생기고요. 이 바깥쪽 부분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 부분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이 눈꼬리 부분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눈을 덜 뜨는 게 아니라 눈 바깥쪽에 있는 구조, 그러니까 눈 피부하고 지방들이 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처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냥 단순히 시야가 가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보면은 이렇게 눈이 크면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차가운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쌍의 경우에 이 눈꺼풀의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치 모자의 챙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동자에 눈빛이 없어. 눈빛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근데 쌍꺼풀 하면은 눈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눈동자에 진짜 빛이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누구를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노려보는 거가 어때요? 그러니까 눈썹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 얼굴 표정이 눈썹은 아래로 내리고 눈은 크게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 이 눈동자에 그림자가 없어 보여. 그러면 굉장히 조금 차갑거나 아니면 좀 노려보는 듯한 인상을 가지거든요. 이게 눈에 눈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걷어 올려주면 이렇게 눈빛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현상이 코로도 처지고 눈 바깥으로 처지고 또 눈을도 처지고 그래서 시야 확보가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인상이 강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 또 변화가 있는데요. 그냥 피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행하게 처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면 피부 바로 아래층에 있는 지방들이 또 변화가 돼요. 원래 눈 위의 지방은요, 앞쪽에는 파달만한 크기의 지방이 있고 뒤쪽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지방이 있어요. 이 파달만한 지방은 앞쪽으로 처지고 콩알만한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으로 처져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지방이 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원래 있었던 부분은 앞쪽으로 불룩, 뒤쪽으로 불룩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또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 위가 꺼졌다는 분들 보면 자세히 보면은 눈 앞쪽 부분 이렇게 불룩, 눈 뒤쪽 부분 불룩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하냐면 이 지방을 원래 위치로 이렇게 복원하면 좋겠지만 복원하려면은 이 눈두덩, 눈꺼풀에 너무 많은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착도 많아지고 곤란하기 때문에 이 처진 지방은 제거를 해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주사기로 주사를 넣는다는 거죠. 지방 세포를 요 원래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그러니까 처진 지방은 제거하고 원래 위치는 지방 주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시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착을 많이 일으키고 잘못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영국의 휘트니 부아라는 분이 자기 그 틱톡에다 올렸어요. 자기 보톡스 맞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제가 요거 보고 보톡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처지는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그럼 보톡스를 맞아보자. 주사로 어떻게 안 되겠냐. 그렇게는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거 보톡스를요, 어디 맞은 거냐 하면요, 이쪽이 더 지금 강하게 맞은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근데 이건 보톡스 맞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톡스에 의해서 보톡스를 맞으면은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마 근육을 마비시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톡스가 아래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눈을 뜨는 근육 자체도 조금 마비를 시킨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보톡스에 의해서 저렇게 눈이 마비되면은요, 한 몇 개월 정도면 금방 좋아져요. 반드시 좋아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불편하죠. 근데 왼쪽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뜨느냐? 오른쪽을 못 뜨니까 왼쪽 눈을 뜨라는 신호가 두 눈에 동시에 가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라는 신호가 뇌에서 두 눈에 동시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못 뜨거든. 그러니까 계속 피드백이 야, 눈 떠 그런 피드백이 계속 가는데, 왼쪽은 덩달아 그냥 눈 뜨라고, 크게 뜨라고 그러면서 더 크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톡스에 의해서 왼쪽이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톡스에 의해서 오른쪽이 내려갔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왼쪽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이 눈꺼풀과 동안에 의해 이 안구 주변의 이 근육 움직임에 아주 유명한 그 법칙 중에 헤링스 로우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보톡스는 절대로 눈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보톡스 맞고 나와가지고 눈 찌그러지고 잘 이상하게 된 사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보톡스라는 게 올리는, 이게 처진 걸 올리는 기능이 있다고 아직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고, 특히 이마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건데, 그 대신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 눈처럼 눈을 잘 못 뜨거나 눈썹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한 50대 이후에 이마에다 보톡스를 맞는 거는요, 그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눈이 반드시 희생된다는 거예요. 사실 50이 넘어서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기를 기대하시면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이마에 주름이 약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눈 처짐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산뜻하고 예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눈처짐이 진행되면서 이 눈처짐을 개선하는 게 바로 상안검 성형인데요. 그러면 이전에 이전에 쌍꺼풀 수술, 어린 사람들의 쌍꺼풀 수술과 다른 점이 뭘까? 사실 쌍꺼풀 수술도 눈처짐을 개선하는 거고요. 상안검 성형도 눈처짐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 쌍수는 피부를 오려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그냥 접으면 되거든. 우리가 이제 소매가 이렇게 늘어지면 한번 이렇게 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접으면. 한번 접는 게 쌍꺼풀 수술이에요. 그리고 처지는 게 이 앞에 코나 이 바깥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하면 돼요. 눈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상안검 성형술은, 상안검 성형은 눈만 처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눈 처짐하고 이 피부 처짐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잘라내야 되고, 눈은 여기서 끝나지만 눈 바깥쪽도 같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눈 바깥쪽까지도 이렇게 절개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일반 쌍꺼풀 수술은 거의 피부를 오려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쌍꺼풀이 없어서 피부가 처진 거는 절대로 피부가 너무 많아서 처진 게 아니라
쌍꺼풀이 안 접히기 때문에 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피부를 잘라낼 필요가 없죠. 그냥 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위쪽에서 피부가 늘어졌기 때문에 피부를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눈의 바깥쪽까지 멀리.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절개법 쌍꺼풀하고 플러스 피부의 절제, 피부를 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하고 절개가 사실 말이 좀 달라요. 절제는 잘라서 제거한다고요. 잘라서 제거한다고. 근데 절개는 잘라서 개방, 오픈, 그냥 금만 긋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건 절개가 아니라 절제를 한 거죠. 예, 피부를 이만큼 잘라낸 거죠. 이게 상안검 성형 디자인은 이거예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크게 오려내는 거죠. 예, 눈 끝난 부분 바깥쪽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이라는 거는 피부를 절제한다. 그런데 일반 쌍꺼풀 수술은 절제가 아니라 그냥 절개, 오픈, 금만 긋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많이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젊은 사람들 쌍꺼풀과는 달리 불리한 점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보면은 50대 때 40대나 50대 들어서 나이 들어서 쌍꺼풀 하면 어색하다. 이런 뭐 아줌마 쌍꺼풀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어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바깥쪽으로 피부를 너무 많이 연장을 해야 돼요. 피부를 이렇게 피부를 그냥 보통 우리 어린 사람들 같으면은 피부 결을 따라서 이 수평한 피부 결을 따라서 피부 결에 맞도록 금만 그으면 돼요. 큰 쌍꺼풀을 원하면은 좀 더 높은 라인에다 금을 긋고 작은 쌍꺼풀을 원하면 낮은 라인에다가 금을 그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바깥쪽까지 상안검 성형, 나이 들어서 처진 부분을 개선하려는 상안검 성형은 이렇게 넓게 절제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보면 안 이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여기도 처졌다고 그랬죠. 또 이 바깥도 처졌다고 그랬죠. 이 여기만 잘라내니까 바깥쪽 처진 부분은 살이 남죠. 근데 여기는 피부를 잘라냈죠. 그러니까 잘라낸 거의 바깥쪽 부분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주름이 또 생기고요. 또 보면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요 두툼한 살과 요 얇은 요 아래쪽 살 사이에는요, 원래 그 중간 두께의 피부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존재하는 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두툼한 피부가 이렇게 바깥으로 불룩하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필심이 뚝 부러지면 말이죠. 갑자기 얄쌍하던 게 뭉툭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래쪽으로 처진, 그러니까 고드름이 이렇게 처졌단 말이죠. 근데 고드름을 밑에를 치면 어떻게 돼? 그 위쪽에 뭉툭한 고드름의 밑둥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피부 결이 이렇게 수평으로 평행하게, 이제 수평이 아니라 평행하게 이렇게 옆방향으로 존재를 하죠. 옆방향으로 이렇게 피부 결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려내려고 그러면, 절제를 하려고 하면 이게 퓨지폼이라고 해가지고 쐐기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쐐기 모양 그러면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송편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를 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그랗게 오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뒤쪽에 가서 우니까. 이 송편 모양으로 피부를 오려내야 뒤쪽이 안 울거든요. 그런데 이런 송편 모양으로 피부를 절제하면은요, 요 아래쪽은 피부결하고 맞지만 지금 요 위쪽에 올라가는 이 부분하고 이 피부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으로 잔주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쌍꺼풀 라인하고 부속되는 마치 가시 같은 잔주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를 오려내면. 이건 사실 젊은 사람 쌍꺼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 쌍꺼풀 할 때도
어떤 선생님들, 어떤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피부를 너무 많이 오려내. 피부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주름들이 바깥쪽으로 쌍꺼풀 주변으로 새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 부분을 마치 진짜 고드름의 아래쪽 부분을 자르듯이 자르니까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래까지 쳐져 있는데 여기를 자르니까 이렇게 뭉툭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피부가 덮여 있는데 덮인 피부를 뚝 자르니까 그거의 밑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두리 같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불룩하니까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 주변으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의 위쪽 부분에 이렇게 불룩불룩해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쌍꺼풀 일부러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어도 눈 주변으로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딱뿌리란 말이에요. 딱뿌리. 딱뿌리라는 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딱뿌리라는 게 환자분 중에서 그 딱뿌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딱뿌리.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인 것 같긴 한데 눈이 튀어나와 보이는 걸 딱뿌리라고 그런대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인다고. 사실은 눈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눈꺼풀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눈꼬리 처짐이 잘 교정이 안 돼요. 보통 이 하회탈 이 바깥쪽에 이게 눈꼬리 처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으로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코에서도 처지고 눈에서도 처지고 바깥에서도 처지는데 제일 많이 처지는 부분이 바깥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는 가운데가 제일 단단하게 붙어 있고 이 옆쪽 부분은 느슨하게 붙어 있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이 센터 골격은 그러니까 이 척추라든지 이 중앙 골격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은 움직이고 이 센터는 이 중앙은 잘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를 바깥쪽까지 이렇게 많이 끊어내지만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피부 잘라내는 거 여기선 굉장히 많이 잘라내죠. 근데 이 바깥쪽은 이게 많이 잘라내는 것 같지만요. 여기는 여기 이 가운데가 훨씬 더 많이 잘린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편 모양이 송편의 중앙 부분이 많이 잘릴 수밖에 없고 송편의 이 끝부분은 그렇게 많이 자를 수가 없잖아요. 디자인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송편 모양의 절제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부분의 처짐은 그다지 개선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개선이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이게 바깥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자른다고 해도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도 그러시고 이분도 그러신 거야. 이렇게 이게 바깥쪽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쪽 부분은 지금 거의 이 연세에 이럴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 이렇게 이 연세에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앞쪽 부분은 잘 올라가 있고, 뒤쪽 부분은 처진 거예요. 사실은 기능적으로는요, 이래도 돼요. 눈꼬리 처지면 어때요? 사실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앞쪽 부분 시야를 가리는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되죠. 이 바깥쪽 부분까지 뭐 구태여 다 올릴 필요는 없는데 모양상으로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이게 어색하죠. 이 어색한 이유가 바로
뒤쪽 부분이 처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동양 사람을 찾느라고 내가 찾은 거예요. 이게 보면 이분도 여기 이분이 누구? 이연걸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뒤쪽 부분 이렇게 이 영화 배우들은 특징적으로 눈이 커요. 눈이 커야 화면 잘 나오거든. 예. 눈이 클수록 사실은 이 뒤쪽 부분 처지면 더욱더 부각돼 보이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나이 드시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안검 성형으로는 뒤쪽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어색한 이유가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도 옆쪽으로 생기고 잘라낸 주변으로 이렇게 어색한 굴곡들이 생기고 이렇게 두툼한 쌍꺼풀 라인 위쪽 부분에 테두리가 생기고 뭐 눈꼬리 처짐이 잘 개선이 안 되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안검 성형은 기능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수술이죠. 기능적으로는 시야 확보가 충분히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상안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히 고령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기능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수술이에요. 다만 좀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런 연구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제가 꼭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눈 뜨는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 70대 후반 80대가 되시면은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보면은 분명히 눈 뜨는 근육의 힘도 조금 약해지셨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고령이 되시기 전까지는요, 눈 뜨는 근육이 거의 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 뜨는 근육의 근력이 떨어졌다.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피부가 처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안검 성형 하면 안 되는 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령에서는 유용하고 기능적으로 아주 훌륭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모양상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요새 상안검 성형 대신에 눈썹 및 리프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질문 좀 답해 드릴게요. 엔젤님 아까 처음에 올라왔는데 상안검 수술은 모두 사나워 보이나요? 상안검 수술도 일반 쌍꺼풀 수술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나요? 상안검 수술은 몇 세에 하는 게 좋은가요? 상안검 수술은 평생 한 번만 해도 되나요? 50대쯤 하면 7, 80이 돼도 수술할 만큼 처지지 않는가요? 네. 상안검 수술은 몇 세까지 하실 수 있나요? 네. 상안검 수술은 평생을 거쳐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꼭 해야 되나요? 사실 뭐 눈 뜨는 힘도 좋고 그렇다면은 상안검 성형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나워 보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게 테두리 현상인 것 같아요. 테두리 현상 그리고 눈 주변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현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사나워 보이는데 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상안검 성형이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시야 확보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술인데 그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처진 거를 그냥 이렇게 끊어낸 거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은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 상안검 성형을 권하기는 해요. 그리고 처진 눈 수술을 그냥 모두 합쳐서 그냥 상안검 성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눈썹 및 리프팅 이것도 그냥 상안검 성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상안검 성형은 아까처럼 쌍꺼풀 선을 절개하면서
거기에 그 주변부 피부를 절제하는 걸 상안검 성형이라고 좁은 의미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의미의 상안검 성형이라고 해요. 이게 상안검 성형이라는 거,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상안검이란 얘기는 우리가 눈꺼풀, 윗 눈꺼풀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안검 성형 그러면 쌍꺼풀 수술도 전부 다 상안검 성형이에요. 왜냐하면 눈 윗꺼풀에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눈썹 밑에서 올리는 것도 상안검 성형이에요. 그런데 왜 상안검 성형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냐면 말이죠. 이게 사실 영어로는 upper blepharoplas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쌍꺼풀이 있는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인 서양에서 상안검 성형술을 할 일은 거의 나이 든 분들의 처짐을 개선하는 경우밖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쌍꺼풀이 없는 민족은 오히려 쌍꺼풀이 없는 인종은 한국, 일본, 중국, 몽고 요 계열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동남아 분들도 쌍꺼풀이 있고 흑인들도 쌍꺼풀이 있고 중동에 있는 중동계 분들도 다 쌍꺼풀이 있고 백인들도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인종에서 상안검 수술이다라는 거는 상안검을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처지는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쌍꺼풀 없어서 쌍꺼풀 만드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상안검 성형인데 서양 계통의 서양에서 그러니까 주로 우리 이 성형 수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 이 서양에서 상안검 수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처진 에이징 upper blepharoplas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줄여서 상안검 성형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상안검 더 좁은 의미의 상안검 성형은 쌍꺼풀 주변의 피부를 오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려내는 상안검 성형 수술이 사나워 보이는 이유는 아까 피부의 불연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르면은 7, 80대 돼서도 안 하시지만 조금 자르면은 그때 가서 또 하셔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요새는 굉장히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셔서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이 상안검 성형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내시기가 참 쉽지 않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눈이 크면 클수록 빨리 처져요. 눈이 크면 클수록 빨리 처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이 크잖아요. 이게 피부가 처졌다는 얘기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피부는 그냥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눈을 크게 뜨니까 피부가 위로 안 올라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그냥 피부가 있는 거죠. 눈을 크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 앞을 가리게 된 거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눈이 크면 클수록 많이 처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쌍꺼풀 수술하고 또 눈매 교정하고 눈 크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이게 더 많이 처져 보이고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셔서 아주 그 고령에서도 수술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령은 한 88세 할머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상안검 성형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막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령에서도 이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상안검 성형은 이렇게 단점이 있고 사나워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고령이 아니고 제가 이제 고령이 아니라 함은 40대, 50대, 60대까지도 60대도 고령이 아니시잖아요. 예. 60대까지도 이게 이제
이런 그 좀 어색한 상안검 성형을 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썹 밑을 당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눈썹 밑 당기면은 이 눈꺼풀에 쌍꺼풀은 그대로 두면서 눈썹 밑을 끌어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눈썹 밑을 당기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눈썹 밑을 그대로 이렇게 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약간 바깥쪽을 당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를 당기는 방법은요, 쌍꺼풀을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동자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을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눈의 바깥쪽 부분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흉터가 앞쪽 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눈썹 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흉터가 눈썹 밑에서 잘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눈썹의 앞쪽 부분은요,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터가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썹 밑 리프팅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앞쪽 부분에서 흉터가 생기고 뒤쪽 부분에 처짐이 개선이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근데 모양이 조금 덜 예쁘죠. 이 바깥쪽을 끌어올리는 방법은요, 이 바깥쪽 처짐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죠. 사실 이 눈썹 밑 리프팅이라는 거, 눈썹 밑 절제라는 거는 정말 단순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는 요만큼 올라가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0mm다 그러면 여기는 9mm쯤 올라가요. 뭐 여기가 한 6mm다 그럼 여기는 4mm쯤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3mm다 그러면 한 2mm쯤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렇겠죠? 하나도 안 잘라내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올라가고 이 부분은 거의 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 모양이 조금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바깥쪽 처짐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 처짐도 저렇게 바깥쪽을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쌍꺼풀의 바깥쪽은 많이 올라가고 앞쪽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처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썹 밑을 바깥쪽만 올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눈썹 밑 리프팅을 많이 하는데 눈썹 밑 리프팅으로 가운데를 올리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필요 없는데 이 바깥쪽을 올릴 때는 쌍꺼풀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부분을 끌어올릴 때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올려주고요. 이 중앙 부분을 끌어올릴 때는 쌍꺼풀 라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주로 바깥쪽을 개선하는 게 눈썹 밑 리프팅을 이용해서 바깥쪽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바깥쪽, 지금 보면 이렇게 바깥쪽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깥쪽을 제대로 눈꼬리 처짐을 제대로 개선 못하는 상안검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깥쪽의 처짐을 잘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요것만 자르면은 아까처럼 이런 눈이 돼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걸 동시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안검에서는 여기서 피부도 잘라내고 쌍꺼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부 오려내는 건 눈썹 밑에서 오려내고 쌍꺼풀선은 젊은 사람들의 아까 일반 쌍수처럼 이렇게 급만 그어서 라인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깥쪽 처짐도 개선하고 쌍꺼풀 라인도 조절하는 이런 방법을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방법도 좀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을 하게 되면은요, 아까
이 중앙 부분의 처짐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중앙 부분의 처짐은 거의 개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눈썹 밑 리프팅 하면 눈하고 눈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피부가 많기 때문에 눈썹 밑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눈썹 밑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중앙 부분, 제일 좁은 부분을 많이 잘라내는 거는 그런 현상이 살짝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이 바깥쪽 부분을 잘라내는 거는요. 여기는 이렇게 눈썹하고 눈 사이가 멀잖아요. 여기는 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처짐을 개선할 때는 그렇게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 속쌍꺼풀 이게 사실은요 남자분들 속쌍꺼풀로 상안검으로 속쌍꺼풀 만들면은요 아까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이 그 테두리 현상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썹 밑으로 많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피부 얇은 피부를 눈 주변 테두리에 얇은 피부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마를 당기는 게 남자분들한테는 더 좋긴 한데 대부분 이 연령대 분들이 이제 헤어라인이 위쪽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당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눈썹 밑에 이제 하면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흉터. 흉터를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눈썹 밑에. 또, 이거 슬라이드가 좀 바뀌어요. 예. 눈썹 밑에 흉터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남자분 여기. 사실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없는 거 아니고 사실은 바깥쪽 하려면 눈썹보다도 더 바깥쪽에 남아야 되는데 바깥쪽까지도 흉터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눈썹은요. 피부가 비교적 딱딱해요. 눈썹 주변의 피부가 비교적 딱딱해. 그런 피부들은 흉터가 훨씬 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흉터가 잘 안 보이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흉터의 색깔이 초기에는 붉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구분이 돼요. 또 흉터가 딱딱하거든요. 주변보다. 그러니까 언제 표시가 나냐면 흉터가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요. 표정을 지으면 그 피부 결하고 어긋나는 흉터가 탁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개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할 때는 피부 결하고 맞추는 이유가 표정을 지을 때 그 피부 결 따라서 주름을 지는데 그 흉터가 피부 결 따라서 그냥 같이 접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눈썹 주변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흉터가 주변 살이 딱딱하니까 흉터가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주변 부분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붉은기는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결국은 붉은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흉터가 좋아져요. 사실 눈썹 밑 흉터가 절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없어진다, 흉터 얼마나 있으면 없어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잘 주변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잘 안 보이게 되세요. 네. 그리고 눈썹 밑 절개가 효과 없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눈썹 밑 절개가 효과 없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말이죠. 눈썹 밑 절개만 할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주 중앙 부분을 당기지 않는 한요. 이 바깥쪽을 당기면 이렇게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의사들도 잘 알죠. 이거 너무 많이 당기면은 눈 찌그러져.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주는 거예요. 조금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올리는 거를 많이 올리고 쌍꺼풀 라인을 조절하면은 쌍꺼풀 라인으로 눈매를 조절하면은 이런 왜곡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 밑 절개, 눈썹 밑 리프팅이 효과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적게 해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눈썹 밑 리프팅이 있으면 눈썹 위 리프팅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눈썹 위로 절개를 하면 어떠냐? 눈썹 위로 절개를 하면 어떠냐? 눈썹 위는요 흉터가 좀 더 많이 보여요. 눈썹 밑보다는. 왜냐하면요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눈썹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쪽 이 부분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눈썹 밑은 그림자가 생기죠. 흉터를 하이라이트에다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림자에다 놓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림자에다가 넣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눈썹 위에 흉터가 눈썹 밑보다는 훨씬 더 잘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 흉터 보이시죠? 요건 물론 조금 더 아래로 눈썹에 가까이 했으면 덜 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눈썹 위는 이렇게 빛이 대부분의 우리 빛이 위에서부터 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현상 때문에 눈썹 위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보거나 뭐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눈썹 위가 더 좋다. 왜? 눈썹을 같이 끌어올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흉터 때문에 저게 좋은 방법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특히 성형수술이라는 게 아픈 걸 고쳐주는 수술이 아니라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드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들마다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눈썹 밑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요새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아까 이제 전부 다 처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마를 당기는 거예요. 이마를 당기는 거예요. 이마를 당기는데 옛날에는요. 이마 당길 때 관상절개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절개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당겨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절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상절개, 관상이 뭐냐면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코로나가 뭐예요?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 모양으로 관상 모양으로. 그래서 코로날 인시전, 코로날 절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왕관처럼 이렇게 여기를 다 절개한다고? 이렇게 해서 당기는 수술 방법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당기는 거죠. 그럼 이제 눈도 좋아지고 뭐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수술이 피도 많이 나고 별로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수술이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안 하고요. 요새는 내시경으로 당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내시경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렇게 안쪽을 책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안쪽 보면 책이 보여요. 책에 있는 글씨를 저 책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책을 펴지 않고도 네, 책을 펴지 않고도 저 안쪽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박리를 하고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절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지 않아도 부분적인 절개만으로도 리프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거죠. 물론 눈썹 밑 리프팅이 훨씬 더 간단하고 또 부담도 적지만 사실 조금 더 모양을 생각하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은 요 중앙 부분이 이 중앙 부분이 개선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근데 아까 상안검 성형도 마찬가지고 눈썹 밑 리프팅도 마찬가지고 이 바깥쪽을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 앞쪽으로는 사실은 개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이마거상, 그러니까 내시경 이마거상이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흉터가 뭐 헤어라인 안쪽에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마가 더 넓어지죠.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축소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 방법, 이런
이런 옛날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 방법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요새 이제 이게 옛날 방법 중에서 요 헤어라인이 너무 높았을 때 이마를 축소하면서 하는 게 옛날 방법하고 비슷한데 사실 옛날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3주 전에 받은 질문이에요. 내시경 할 때 내시경 이마 리프팅 하면 얼굴 처짐도 개선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눈썹하고 여기를 올리지만 그 리프팅의 힘이 그 밑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시경 이마 리프팅으로 얼굴 처짐, 페이스리프트의 효과를 갖지는 못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좋은 게 이제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내일 게시판에 열심히 써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상안검 성형하고 눈썹 리프팅하고 내시경 이마 리프팅하고 그 전에도 많이 다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